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입니다. 오늘은 모순과 함께 살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모순이라 함은 사실의 앞뒤가 맞지 않음을 말하고 둘 이상의 논리가 이치상 서로 어긋나서 둘이 맞지 않음을 이루는 말입니다. 모순의 한자를 보면 세모진 창과 방패의 순을 사용하고 있어 한자만 보면 방패와 창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모순이 이러한 한자를 쓰는 이유는 모순의 어원에 대한 재미있는 우화에서 나옵니다. 중국 전국시대 초나라 때 한 상인이 시장에서 창과 방패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인이 창을 팔기 위해 창을 꺼내들며 이 창으로 말씀드리자면 예리하기로 어떤 방패라도 꿰뚫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전쟁이 많았던 초나라 백성들은 좋은 창이라는 말에 앞 다투어 창을 샀습니다. 창을 다 판 상인은 이제 방패를 팔기 위해 방패를 들면서 이 방패로 말씀드리자면 어떤 창도 뚫을 수 없는 견고한 방패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구경꾼 중 한 명이 이복에 자네의 창으로 자네의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는가? 라고 물으니 상인은 대답하지 못하고 도망갔다 합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이야기나 행동이 맞지 않는 경우 모순이란 말을 사용했다 합니다. 모순적이라는 말은 무엇이든 꿰뚫을 수 있는 창과 무엇이든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모순적이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크고 작든 간에 모든 인간은 모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한 번 들어간 강물에 다시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강물이 똑같이 않을 뿐더러 발을 담근 인간도 똑같이 않기 때문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초만 지나도 강물은 똑같은 강물이 아니게 되고 그 강물에 발을 담근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도 시공간의 변화에 따라 다른 의미를 띠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말이 특정 시공간에서는 얼굴 좋아졌다 라는 말이 특정 시공간에서는 보름달같이 복스럽고 이쁘다 라고 긍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시공간에서는 얼굴에 살이 많아 터질 것 같이 크다 라는 부정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아무리 일관성 있게 이야기를 해도 주위의 변화에 의해 그 사람은 모순적인 사람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확신의 시대에서 모호한 게 잘못인가요? 과연 두 가지 이상의 상충하는 신념을 지니는 일은 비열한 걸까요? 확신은 매력적입니다. 명확한 신념과 용기는 사람들을 매료시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정치인들과 오피니언 리더들은 흔들리지 않는 자기 신념을 무기 삼아 살아갑니다. 자주 말을 바꾸거나 말과 행동이 다른 리더들은 가차없이 심판받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사람이 되려면 이 확신의 시대에 의문을 던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과연 두 가지 이상 상충하는 신념을 지니는 일은 비열한 걸까요?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고민하는 일은 어리숙한 걸까요? 확신이 팽배한 시대에서 모호함과 모순적인 사고를 하는 이들을 변호하는 주장의 예를 들어봅니다. 국가가 공인한 그리고 국가가 체포한 간첩, 중국의 인권 탄압 중지하라 22개국 공동성명. 인간은 원래 모순적이다. 이스라엘의 철학자이자 모순의 저자 힐리 라진스키 박사는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반대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인간 본성의 일부라고 주장합니다. 모순은 인간의 사고, 행동, 판단, 사랑 등을 이해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모순 없이 인간을 이해하기란 불가능하죠. 그는 인간이 유아 시절부터 복잡하고
상충하는 감정에 의해 정의된다고 말합니다. 일찍이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증오하는 현상을 겪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모순이 인간의 심리, 정 가운데 있으며 인간 본성에서 근본적이며 불가분하다고 주장합니다. 망설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더블린 트리니티 대학 임상심리학 조교수 존 오코너는 오늘날 사람들에게 명확하고 확실한 자기 주장을 가져야만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 팽배한다고 말합니다. 강력한 주장이 아니면 듣지도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줄리안 어산지의 전기를 집필한 작가 앤드류 오하가는 여러 인물을 탐구해본 경험에 미루어 자기 주장에 지나치게 적극적인 신뢰를 보이거나 다른 의견을 포용하기 거부하는 사람들은 결국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았다거나 인성이 나쁘다거나 야만적이고 어리석고 공감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와 다른 본성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기를 거부했던 거죠. 그처럼 일각에서는 상충하는 생각과 모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세상엔 흑백으로 나눌 수 없는 것들이 많기에 상충하는 조언을 얻고 의견을 수용하는 일이 도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은 종종 다른 사람의 의견에 쉽게 흔들리거나 설득당하는 것 자체가 약점으로 여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상황을 다시 파악하고 새로운 정보를 분석해 결정을 바꾸는 일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개방적이고 유연한 태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올바른 결론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될 뿐입니다. 모순은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BBC 존 오코너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느끼는 애매함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모순을 이해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과 증오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의 것을 사랑하면서도 증오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가진 여러 결함을 용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순은 협상에 도움이 됩니다. 많은 이들이 자기 주장이 확실하지 않다면 발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하가는 모함 역시 토론의 자리에 환영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이미 모든 것에 확고한 정의를 내리고 토론장에 입성한다면 협상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사이 대화 자체가 끝나버릴 거예요 라는 말은 불완전한 의견은 다르게 말해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주 지도자의 결단력과 확신을 보여달라 요구하지만 개방성과 모함 역시 똑같이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협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순은 예술과 문화의 귀중한 가치 중 하나입니다. 나에게 쓰는 노트를 쓴 수필집 작가 에밀리 파인은 불확실성과 실험적인 자기 탐구 정신이 본인 작업물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애매모호함에 머무르는 것도 괜찮다며 어느 장소로든 이동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위치라고 주장합니다. 마치 교차로 중앙에 서 있으면 그 어떤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와 더불어 사람은 기본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생각도 끊임없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했던 말과 지금 하는 말이 앞뒤가 딱 맞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오히려 기계적인 일관성에 집착하다 보면 변화하는 실제 나와 추구하는 이상적인 나 사이에 괴리가 생겨 아수라백작 같은 뒤틀린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삶을 살아가면서 개인과 사회는 구조적 모순을 드러냅니다. 모순이나 이율배반은 논리적, 사실적으로는 근거가 대등하면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명제입니다. 모순과 이율배반이 생기는 건 내 기준으로 내 이익만으로만 세상을 재단하는 탓입니다. 내게 이익이 되는 잣대만 쓰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익만 쳐다보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수시로 모순에 빠집니다. 정답을 깔아놓고 대화하는 거와 같습니다. 어느 시대든 모순이 존재하며 당대인들은 이런 모순을 슬며시 외면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늘 정의를 입에 달고 살았지만 노예 제도를 유지했습니다. 십자군은 예수가 외친 사랑의 복음을 설교했지만 이교도들을 말살시켰습니다. 17세기는 자연법칙을 철저히 따르며 시계처럼 작동하는 우주를 믿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 내려와 기적을 행하고 죄인을 벌하는 신을 믿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비대면 소통의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사회적 상호작용을 맺고 교류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늘어났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자신을 더욱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지만 현실에서는 고립되고 파편화된 초개인주의적 사회가 도래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극단으로 나뉜 우리 더 나아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모순투성이인 이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한 사람이 개인으로 존재하기 위해 그리고 타인의 개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정하면서도 때로는 무관심해야 합니다. 알아도 모르는 듯 넘어가야 합니다. 관계 중심인 우리나라로서는 힘든 감이 없지 않지만 서로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고 함께 살기 위해서는 개인주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개인주의는 타인 역시 자신과 똑같은 욕구를 지니고 복잡한 감정을 느끼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자신의 권리가 소중하기에 타인의 권리도 존중합니다. 성별이나 출신지, 학벌, 나이 등의 기준으로 타인을 단순화하거나 선입견을 갖지 않습니다. 개인주의자는 개인들이 서로 연대하며 사는 공동체를 소중히 여깁니다. 공동체는 집단과는 다릅니다. 공동체는 나와 타인이 개인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집단에 속하려고 하고 어느 편인지 밝히라고 강요당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과오를 그가 속한 집단의 잘못으로 확대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집단에 추궁합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강한 집단주의 정서를 갖게 되었을까요? 인간은 본래 불안한 존재이며 불안한 개인은 내면에서 솟아나는 에너지와 충동을 잇기 위해 몰두할 대상을 찾아 자주 헤맵니다. 대상을 찾고 나면 불안과 번뇌를 잊기 위해 모든 것을 의탁하거나 헌신적으로 돌변합니다. 그 대상이 예술이나 학업일 때는 긍정적인 성과가 나오기도 하지만 종교나 정치, 이념이 될 때에는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과잉된 신념은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과 증오는 자주 밖으로 뻗어나갑니다. 결국 자아를 잃어버리게 되고 집단에 이탁한 사람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는 맹목적인 충성심을, 타 집단에는 격렬한 배척과 혐오감을 갖기 쉽습니다. 집단에 기대려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사회의 갈등과 분열은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불안과 결핍을 잊고자 어딘가에 의탁하려는 충동에서 벗어나 한 명의 개인으로 우뚝 선다면 많은 부분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복잡하고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세상을 무결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모두가 개인주의자가 되고자 애쓴다면 그러한 세상에 조금 더 근접할 가능성은 있을 것입니다. 개인주의자가 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고 알게 되면 나 자신이 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타인들도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나 역시 타인의 정체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니 집단주의에 익숙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주의를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은 타인을 이해하는 통로로 이어집니다. 개인주의자로서 가져야 할 삶의 태도는 다정한 무관심입니다. 다정하고 무관심한 세상은 이런 모습입니다. 서로에게 간섭과 참견을 하지 않는, 나와 다른 타인의 개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적당한 무관심의 사회, 그러면서도 공경에 처한 사람을 그냥 보아 넘기지 않는 약자와 소수자에게 적극적으로 손을 내미는 서로에게 다정한 사회입니다.
나의 자유를 위해서 남의 자유를 뺏지 않습니다. 알아도 모르는 듯 넘어가고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해도 뭐라 말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결국은 모순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홀로 서기와 함께 서기를 같이 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홀로 충분히 서고 함께 있을 때는 균형과 조화가 필요합니다. 인생은 살아가면서 탐구하고 관찰하며 알아차립니다. 모든 인간은 모순적입니다. 삶은 모순을 극복하지 않고 오히려 모순과 함께 살며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모순과 함께 살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삶이란 결국 나와 너 우리들이 때로는 홀로 때로는 같이 사이좋게 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